애사심이 생각보다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신입사원 때 강제로 주입을 시킵니다. 저기 가둬놓고. 어떤 교육을 받아요? 그 신입사원 때? 신입사원 때 삼성의 연역을 다 외워야 되고요. 경영 가치라든지 기업의 뭐 슬로건 이런 것도 많이 외우고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저희 때는 막 연극 같은 것도 했어요. 팀별로 주제를 정해놓고 뭐 연극도 하고 뮤지컬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사심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생겨요? 네. 왜냐면 그거 할 때는 다 욕할 것 같아요. 이제 수습이고 또 뽑아준 것만으로 고마운 상태에서 그런 거 시키면 좋죠. 그 삼성전자 합격하면은 그때 당시 대표이사 이름으로 집에 꽃다발이랑 금색, 진짜 금인지 모르겠지만 금판으로 된 명함 한 장을 보내줘요. 거기에 이제 뭐 자식을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이제 뭐 써서 보내주거든요. 이제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니까 결국 이제 약간 효도를 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좋기도 했고. 그럼 이제 이미 주변에 또 내가 삼성에 합격했다는 거를 다 알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를 다닌다는 건 어떤 기분인 거예요? 대학원 다닌다고 했는데 대학원에 가면은 되게 다양한 회사의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내 회사를 말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해야 돼요. 네. 저는 삼성전자 반도체에 있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네? 왜요? 다 아니까. 더 이상 안 물어봐요. 그냥 누구나 아는 회사니까. 네, 그런 게 좀 편하긴 해요. 다양한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 선생님의 회사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티어에? 그러니까 네임밸류로는 제일 높은데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대학원 가서 요새 많이 느끼는 게 노동자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오시는 분들은 뭐 벤처이신 분도 계시고 스타트업도 계시다 보니까 뭐 네임밸류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름 들었을 때는 저희 회사가 거의 제일 높은 편이긴 하죠. 젊었을 때 그럼 이렇게 명함을 들고 어딘가 이렇게 내는 게 참 기분이 좋았었겠네요. 그렇죠. 거의 1년 동안은 이제 뭐 친구들, 고향 친구들이나 이렇게 뭐 만날 때마다 명함 이만큼씩 들고 가서, 왜냐면은 제가 명함을 주고 제가 또 다 밥을 사고 술을 사니까 네. 받아주죠. 막 리액션 해주고, 와 대단하다 내 친구. 그때 말고 명함 쓸 일이 없어요.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사이에 이제 아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취업턱 내면서 명함 주고, 그 뒤로는 이제 명함이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거죠. 그럼 그렇게 1년 동안 이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네. 하지만 이게 회사고 내가 결국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제 환상만 있는 건 아닐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부터 현실에 마주했고 어떤 걸 마주했을 때 가장 힘들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수습 때는 신입사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음껏 질문하고 마음껏 물어봐도 다 오냐 해줘요. 근데 이제 연차가 좀 차면 찰수록 똑같은 거 물어보면 혼내고, 이제 뭐 하나 시켰을 때 스스로 고민해서 뭔가 아웃풋을 못 냈을 때는 이제 힘들죠. 그렇게 막 뭐라 하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월급을 많이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괜히 뭐 회사에서 뭐 자선 단체가 아니구나. 그리고 또 이제 나름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이런 생각도 가끔씩 들고. 자괴감도 들고. 예. 선생님이 입사했을 때 당시 동기가 몇 명인지 기억나세요? 삼성전자에? 제 사업부 기준으로는 30명? 28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직에 있는 분 대략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한 3분의 2 정도 남은 것 같아요. 3분의 1은 나갔네요. 네, 3분의 1은 네. 3분의 1 왜 나갔다고 보세요? 왜냐면 대한민국 대표하는 회사잖아요. 그럼 그 네임밸류 속에 계속 같이 있고 싶을 건데 왜 나가나요? 대부분 퇴사를 한 이유가 뭐예요? 퇴사를 하는 이유는 3분의 1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싫어가 아니라 직장 생활이 싫어. 약간 이런 게 있어서 나는 그냥 내가 좀 똑똑하다 싶으면은 다시 대학원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무원을 준비한다거나 이 회사가 별로야 라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나는 회사 생활을 못하는 성격이구나 라는 거를 가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연구원이 될래, 그러니까 뭐 대학원 가서 뭐 조교를 해서 뭐 교수가 될래, 아니다 그냥 나는 다 전문직 하는 게 낫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약대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들, 뭐 주변에 변리사 뭐 이런 분들도 많고, 회사가 크면 클수록 약간 부속품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나는 되게 뛰어나다 생각하는데 막상 나한테 주어진 일은 되게 간단하고 뭐 이런 일만 하다 보니까 나는 좀 더 큰 꿈을 가져야지라는 것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뭐 복지나 급여가 거의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해서 돈이 적거나 복지가 안 좋아서 나갔던 사람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업무가 힘들다거나 회사 생활이 힘들다거나 그 두 종류였던 것 같아요. 아까 복지가 좋고 월급이 좋댔잖아요. 이 회사에 다니면서 정말로 깜짝 놀랐던 복지, 아니면 정말 아직도 만족스러운 복지 뭐 그런 게 있나요? 건물 밑에 수영장이 있거든요. 회사요? 네, 회사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냥 수영장이 아니라 저는 50m 레일을 처음 봤어요. 보통 수영장은 25m짜리거든요. 근데 50m짜리가 3개인가 4개 있어요. 경기장 느낌이 좀 나긴 하거든요. 아니 회사 지하에 그런 게 있다고요? 네,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병원, 약국, 그리고 카페, 은행 다 있어요. 회사 안에요? 네네, 회사 1층에 내려가면 다 있어요. 네, 어린이집, 사내 어린이집도 있어요. 회사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이면 뭔가 되게 낙후되어 있을 것 같고 관리도 잘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있어 봤자
다 일하느라 바빠서 이용도 많이 안 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좀 드는데 이용할 시간이 있어요? 수영장을 못 가는 이유는 시간이 아니라 아는 사람 만날까 봐 못 가죠. 특히 여성분들은 부장님이 거기서 수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가기 민망해서.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서 많이 가고, 이제 뭐 라이프 가드도 다 서 있거든요. 결국에는 복지를 시켰는데 다치면 안 되니까 물갈이도 되게 잘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헬스장에서도 PT 선생님들이 있는데 좀 밖이랑 다른 게, 이 PT 선생님들은 조금은 건강 위주로 가르쳐줘요. 막 몸을 키워서 다치게 하지 않고 네. 최대한 건강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아, 진짜 괜히 삼삼삼삼 하는 게 아니네요. 저는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저희 엄마가 매번 놀라거든요. 회사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주는 걸 되게 신기해요. 근데 이게 공짜예요? 아니면 식비를 내는 거예요? 공짜예요. 근데 이제 식비 중에 저희가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치킨이 나와요. 치킨을 먹으려면은 1,000원을 더 내야 돼요. 근데 회사에서 나온 밥들은 대부분 맛없지 않나요? 저희 회사 밥은 되게 맛있어요. 메뉴가 되게 많아요. 메뉴가 한 15개? 매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층마다 달라서 겹쳐지기도 하는데 뭐 테이크아웃도 있고 헬스팩도 있고, 저희 회사에 외국인들이 있어서 커리는 매일 나와요. 카레 말고 커리. 그리고 경조사 때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그냥 이제 물품들이랑 화환 정도는 보내주고, 장인, 장모, 그리고 본인 부모, 그리고 형제상 같은 경우는 그 물품이 오고, 그리고 장례 그 안내하시는 분이 3분이나 4분이 같이 와요. 기간 내내 이제 그 삼성 옷을 입고 다 도와주세요. 그게 되게 좋은 복지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복지인데 웬만해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렇죠, 복지겠네요. 그렇죠. 뭐 건강검진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따로 나가서 위내시경, 뭐 내시티, 30대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받고, 한 번은 엄청 완전 건강검진, 그리고 한 해는 회사 내에서 작게 검진하고, 40살 이후부터는 매년마다 크게 검진을 받아요. 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 직원 한 명 한 명 건강관리나 뭐든 그런 복지나 이런 걸 관리해주면서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네요. 근데 그렇게 반대로 보면 그만큼 업무 강도가 엄청 빡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강도가 있나요, 업무 강도가? 왜냐면 아까 그런 말 했잖아요. 그냥 월급을 공짜로 주진 않는구나 라고 했었잖아요. 진짜 그거는 말하기가 힘든 게, 진짜 부서 바이 부서, 그리고 팀 바이 팀, 그리고 파트 바이 파트라서 네.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좀 많이 힘들다고 하는 부서들이 이제 제조센터, 기술팀, 이런 엔지니어 분들이랑 제조 인력들 같은 경우는 진짜 현업에 직접적으로 같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 자체가 매출과 생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많이 힘드시죠. 이야, 저는 그냥 삼성이라는 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다니다 네임밸류 하나만 저는 좋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다양한 복지들을 보면 아, 내가 이 회사를 다닐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퇴사를 한댔잖아요. 네. 혹시 선생님께서도 퇴사를 고민해볼 만큼 힘들었던 적, 아니면 퇴사를 고민해봤던 적 있으셨어요? 퇴사까지는 아니고 어차피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직을 해볼까라는 생각은 든 적이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의 강도도 있지만 본인이 처음에 이 부서에 들어갔는데 내랑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사내 공모라고 해가지고 회사 내에서 다른 부서를 신청해가지고 다시 신입사원인 것처럼 그쪽 부서에서 면접을 보고 서류를 보고 면접 보고 다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부서를 한번 옮겼어요. 작년 초에 이제 부서를 새로 옮겨서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업무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면 또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퇴직이 좀 빠르다는 말이 있어요. 정년이 한 60세까지 채우는데 빠르면 40대 후반에서 뭐 50대에도 막 퇴직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그게 사실인 거예요? 회사 분위기라기보다는 그 정도 나이 되면 이제 부장이나 수석들 분들 중에서 좀 더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부장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밀려나는 부장이 되거나 이렇게 좀 나눠지는 그 나이 때가 딱 그래 되거든요. 조금 밀려나면은 메인 업무가 아닌 이제 사이드 업무를 하면서도 내가 버티면은 다녀도 되는데,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이제 내가 좀 더 높이 못 올라갈 것 같다 싶으면은 뭐 따로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중견기업을 알아본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해요. 근데 뭐 회사에서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너 이제 준비해 이렇게는 안 하고, 올라가다가 이제 주춤하거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했을 때 본인들의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박탈감을 느낄 것 같은 사람이 항상 웃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재테크를 성공하신 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회사는 뭐 다니는 거지, 이건 이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집들에 이자를 내는 거야, 돈은 집들이 벌어, 세입자가 줘, 이렇게 해서 가끔씩 부동산 스터디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제 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모아놓고 신입사원들한테 너 지금부터 이거 해야 돼, 이런 거 해야 돼 라고 알려주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제 그 2030 같은 경우는 빨리 좀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고.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잖아요, 저 S전자. 근데 아무한테나 허락된 회사는 또 아니거든요. 저는 저희 회사가 가장 공평하게 채용한다고 생각해요. 막상 회사 가보면 되게 다양한 학벌, 되게 다양한 경험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회사 내에서 너 어느 대학 나와서 말할 일도 잘 없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3급, 4급, 5급이 같이 있어요. 고졸로 입사하신 분도 계시고
전문대졸로 입사하신 분 계시고 대졸로 입사하신 분 계신데 본인이 능력만 충분하면은 5급이라도 뭐 그룹장, 부장, 뭐 리더까지 할 수 있는 거고 뭐 본인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일에 열정이 없고 이러면은 그냥 되게 하찮은 일만 하다가 은퇴사하는 거고 뭐 이런 분도 많아서 그 회사가 높다고 해서 그 회사가 엄청 고스펙만 바라본다라고 생각 안 하시고 본인이 이 직무에 왜 가야 되는지 이 직무에 본인이 왜 적합한지를 대학교 시절이나 휴학 시절에 잘 이제 스토리라인을 꼭 만들어 놓으시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충분히 입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